넥스트 사이언스는 나노젠 지분 10%를 가지고 있고, 이 나노코박스, 이 베트남 백신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그러한 기대감, 이 빠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밀려버렸다.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듯이 이 승인, 이 소식을 기다리지 말고 이 타점을 통해서만 매수 매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, 예전에 매수 타점 자리 17,000원 부분과 매수 17,000원 부분과 체결됐습니다. 15,500원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대놓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, 이런 부분에서 매수 한번 대놓고 기다려보자 했었고, 자 주가 반등 시 나 같았으면 24,000원 부분에서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겠다 했는데, 자 24,000원이 한 번에 넘지 못하는 구간이라고 했고,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고 수익을 챙겨주자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고, 자 24,000원에 만약에 매도를 했더라면 주가가 밀리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좀 안정적이고 좀 여유롭게 기다려 볼 수 있었을 텐데, 자 매도 타점에서 수익을 챙기지 않으면 다시금 주가가 빠졌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했고, 이런 타점에서 주가가 더 매도 타점에서 주가가 더 오르면 모르겠지만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면 빠질 것도, 넥스트 사이언스 사례처럼 주가가 올랐으면 빠질 것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자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듯 이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한 부분이고,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터졌을 경우에 이 주가가 많이 밀릴 것이다 했는데, 자 추매를 하더라도 이 12,700원 요 부분에서 주가가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, 자 12,700원 부분도 이제 깨고 내려왔다 이렇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돌발 변수가 있다. 이 돌발 변수가 있는데, 자 이 백신 승인, 아직까지 이러한 승인 소식이 지금 얼마나 된 거야? 엄청 지났는데, 기나긴 시간이 지났는데 엄청 아직까지 이제 승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, 그에 따라서 주가는 또 밀려버렸고, 그래서 항상 이 뉴스 매매는 하지 말자고 했고, 이 마찬가지로 이 제약바이오주 특성상 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항상 이 딜레이 부분을 그냥 뭐 당연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고, 그래서 이 승인 소식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타점을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, 아직까지도 이 백신에 관한 이 승인 소식은 이제 들리지가 않았다. 그래서 주가가 밀렸는데, 자 이렇게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12,700원이 중요한 지지선, 이어서 이 부분에서 좀 안착을 하고 지지를 하고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양새가 좀 주가가 밀리더라도, 당시 주가가 뭐 14,000원에서 15,000원 요 부분이었는데 주가가 밀리더라도 12,700원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돌려주길 바랬는데 요것도 터져버렸다. 여기 중요한 지지선인 부분, 예전에 그 저기 뭐야 1차 물타기 자리였던 부분, 예전에 1차 물타기 자리 뭐 11,500원 이런 요 금액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아무튼 이 12,700원 요 부분에서 주가가 밀려버렸다.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이렇게 많이 빠질 수도 있고, 다시금 이렇게 돌려주려면 뭐 그에 따른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, 그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더 이거 깨고 내려왔다시피 이렇게 좀 주가가 흐를 예정이고, 일단은 이 중요한 지지선이 터졌을 경우에 항상 강조했던 부분, 자, 중요한 지지선이 터져버린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따라 들어가지 말자고 했다. 따라 들어가지 말자고 했고, 항상 이러한 부분, 이 박스권에서는,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 중간 부분, 이러한 중간 부분에서는 절대 어설프게 추매나 매수를 하지 말자고 했고, 타점을 통해서만 매수 매도를 한번 하고 이제 추매를 하자고 했으니까, 마찬가지로 만약에 12,700원 요 자리에서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한 부분, 자 추매를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밀릴 것이다. 그래서 나 같았으면 추매를 하더라도 자 12,700원 부분이 오면 추매를 할 것이다 했는데 12,700원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,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요 부분에서 추매가 됐더라면 여기서 실은 물량, 여기서 이제 매수한 물량, 추매한 물량만 들고 가고 주가가 밀릴 때
물타기 자리를 기다렸다가 이 자리가 오지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중간 부분, 이러한 박스 구간, 이러한 중간 부분에서는 절대 사지 말자고 했고, 자, 아무튼 2차 물타기 자리를 기다려보자고 했다. 내가 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한들 이렇게 따라 들어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져버리면 아예 리스크만 더 커지고 이 대응조차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물타기 자리는 자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가 왔을 경우에만 이제 물타기 이제 추매를 하자고 했고, 이런 자리가 예전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좀 추매를 해야지만 이렇게 손실폭 줄이거나 이제 큰 수익을 이렇게 노려보일 듯이 있듯이 항상 이 물타기는 자리가 왔을 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자리가 왔을 때만 추매를 한번 해보자. 근데 예전에 제시한 가격이 12,700원 요 부분이었으니까,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, 그냥 여기서 추매한 물량만 들고 가고 그냥 관망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, 다음 2차 물타기 자리를 좀 기다려 봄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혹여나 왔을 경우에 공격적으로 물량을, 물타기 자리는 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좀 실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했으니까 기회를 살려서 주가를 좀 매수를 좀 해놓고 추매를 해놓고 주가 반등 시 매도 타점 잡아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리스크 이제 줄일 타이밍인데, 지금 뭐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고 버텼다면, 이게 더 올라갈지 알고 버텼다면 이 다시 주가가 더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 손실 구간일 텐데, 다시금 이 타점, 물타기 타점을 이용해서 주가 반등 시 이제 리스크 관리하면서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하면서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아무튼 좋은 소식이 나오면 또 그에 따라서 뭐 주가가 크게 반등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감안을 해야 된다. 감안을 해야 되고, 그래서 이 매도 타점 잡아놨으면 그 가격에서는 일부라도 매도를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, 이런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했더라면 이렇게 주가 밀릴 때 그렇게 멘탈이 터지진 않는다. 이렇게 만약에 이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 왔을 때,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 왔을 때는 이러한 오랜 기다림이 의미가 없어진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, 마찬가지로 이 넥스트 사이언스도 만약에 매도 타점에 대해서 모르겠다 했었을 경우에는 저렇게 뾰족뾰족한 부분과 이제 산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고,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하고 수익을 챙겨주자. 이 주가가 더 오를지라도 뭐 배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, 어차피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굳이 한 종목에 목매이지 말고 그냥 쿨하게 보내주자 계속 얘기를 했고, 마찬가지로 이제 등산을 할 때 힘들면 쉬어가듯이 이 구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해줌으로 인해서 수익을 챙겨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 넥사 같은 경우도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요 3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요 부분에서 주가가 빠졌다가 올랐는데, 다시금 이런 구간에서 의심을 해주고 매도 타점 잡았다라면 충분히 이런 3만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, 마찬가지로 이러한 뾰족한 구간에서 이제 막혔으니까 이제 줄을 가보니까 이제 24,000원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타점 잡아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매도 목표가가 다 틀릴 것이다. 어떤 사람들은 10%, 20%, 30%, 40% 이렇게 매도 목표가가 다 틀릴 것인데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19,500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도가를 정했으면 더 오를지라도 요 금액에 매도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늘 강조를 했고,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주가가 밀렸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 얘기를 했는데, 그렇다면 다시금 지금 현재 주가가 중요하니까 다시금 이 주가가 여기서 이제 매수된 물량만 들고 가고 이 12,700원을 안착을 해주게 되면 다시금 이 3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목표가 정해가면서 끌고 가는데, 큰 틀에서 보면 뭐 19,500원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 잡아보고 요걸 기준점으로 해서 각자 원하는 매도가 잡아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손실폭 줄여 나가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
이 물타기도 1차, 2차 나눠서 하자고 했으니까 2차 물타기 자리 이제 6,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요 구간이 이제 왔을 때만 이제 물타기 이제 추매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제 승인 소식이 없다는 점.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이 관련한 이제 특성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 부분 항상 이 승인이라든지 이제 승인 연기 지연 뭐 이제 뻐그러질 거 뭐 실패 이런 부분을 항상 감안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 넥사 같은 경우에 뭐 볼 것도 지금 시점에서 볼 거 없겠지만 아무튼 봐주면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뉴스 매매는 절대 하지 말자고 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주 이 뉴스에 따라 들어가거나 이런 호재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거나 악재 뉴스에 매도하거나 절대 이런 식의 매매는 하지 말자고 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. 뉴스가 투자의 주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.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쭉 살펴보는데 이 재무제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엉망이고 아무튼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된다. 이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 이 재무제표는 꼼꼼하게 보면 볼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 가서 주요 주주 현황은 우호 지분 포함을 해서 대주주 지분이 이제 30% 이상이면 자 양호하다. 이 30%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다 얘기했고 기업계의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도. 예전에는 이제 콤푸차가 이제 유명했는데 지금은 뭐 나눠진 지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이 승인이 아직까지 안 나서 빠지고 있는 경우고 아무튼 주식 투자하면서 앞서 얘기한 뭐 재무제표 주요주주 기업계 요 세 가지 정도는 항상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. 끝.